12월 8일 금요일 김효정의 똑똑 동안입니다. 울릉도 하면 천혜의 환경을 지닌 친환경 섬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울릉도도 쓰레기 문제를 피해갈 순 없는데요. 울릉도에서 3년째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이어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기록하고 그림 일기,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는데요. 플로깅 울릉의 정대웅 대표 전화로 만나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대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고향이 혹시 울릉도신가요? 아니요. 저는 울릉도가 고향은 아니고요. 3년 전에 이제 입도를 해가지고 살고 있는 서울 출신의 정대웅이라고 합니다. 네. 아, 네. 울릉도가 고향이 아닌데 3년 전에 입도해서 지금은 울릉도에 살고 계신 거네요? 네네. 어떻게 울릉도에 살게 되셨나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약간 오랫동안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와가지고 이제 좀 네, 여러 군데 친구 만나려고 돌아다니다가 네. 울릉도에 먼저 가 있던 친구 만나러 갔다가 그 경치에 좀 빠져가지고 음, 저도 이제 입도를 결정하게 돼서 3년 전부터 이제 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굉장히 울릉도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 네. 자연이 너무 예쁘고 네네. 울릉도만의 매력이 있어서 진짜 매년 한 번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울릉도 살고 싶다 생각 저도 많이 했었는데, 그럼 대표님께서는 울릉도의 매력에 빠져서 살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 울릉도 안에서 그 유명의 자연을 가지고 이제 영화제라든지 음악회라든지 뭐 레지던시나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여러 가지 콘텐츠 관련된 일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줍는 일을 하신다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어떻게 이건 또 하게 되신 거예요? 뭐 1년마다 한 번씩 오신다고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네, 울릉도가 되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울릉도 갔을 때는 되게 이쁘게만 보고 갔었는데, 이제 네. 입도하고 나서 살면서 이제 아침마다 이제 산책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쓰레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일 때는 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쓰레기가 보여서, 음. 그러면은 그냥 뭐 어차피 산책할 건데, 그냥 좀 쓰레기 줍자라고 시작해가지고, 그게 줍던 게 좀 이 일이 이제 계속해서 좀 커지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울릉도 저는 관광객으로 갔으니까 정말 그냥 아름답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쓰레기가 많은가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음, 인구가, 네, 저희가 10,000명이 채 안 되는데, 네, 관광객이 이제 40만 넘어가니까, 거의, 그러니까, 음, 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형 크루즈가 취항하면서부터는 통계적으로도 한 10% 이상이 더 늘었다는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문객이 늘수록 쓰레기량도 함께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물론, 뭐, 모든 쓰레기가 이제 꼭 관광객에 의해서만 나오는 건 아닌데, 뭐, 네, 관광 산업에 관한 것들, 그 건설, 그다음 생활 쓰레기, 음, 관광도 있지만은, 네, 관광 이렇게 좀 한 네 가지 분류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아, 이제 사람들이 방문하면 방문할수록 쓰레기는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주로 그럼 어떤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 일단 뭐 건설 폐기물이나 건설물 같은 거는 어차피 저희가 못 줍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관광 관련된 쓰레기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많이 줄 수 있는 건 이제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음, 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바닷속에는 이제 부표 같은 플라스틱 같은 게 좀 많이 있고요. 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나리분지에 치즈 쓰레기가 많다라는 그 인터뷰 기사를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궁금한 게 굉장히 좀 동떨어진 느낌이어서 저는 네네. 나리분지 하면 그 비빔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만 네네네. 나는데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치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참 의아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치실은, 제가 1년 차 때는 안 나오다가 작년 가을부터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뭐, 관음도도 그렇고, 뭐, 나리분들도 그렇고, 작년 가을부터 이게, 죽을 때마다 한두 개씩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육지에서 어떤 그 치실 트렌드가 뭔가 있나 생각이 들 음. 정도로 많이 발견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의 저는 이제 매년 그러니까 매주 죽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약간 이게 쓰레기 트렌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쓰레기 이제 트렌드요. 예, 그래서 약간 울릉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안 붙던 쓰레기가 이번에 좀 많이 나온다든지 네. 이런 것들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실이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쓰레기긴 음.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쓰레기를 줍는 이런 플로깅 외에도 뭐 다양한 콘텐츠들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어, 그러니까 작년 1년차 지나고 나서는 혼자 죽고 있는 걸 넘어가지고 이 쓰레기를 가지고 화제성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마을별로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뭐 전시품을 만들어 보기도 음. 하고 바다마다 이제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전시품을 만들기도 하고 네. 그다음 쓰레기에 어떤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단편 이야기를 만들기도 했는데 네. 어 그리고 화제성을 근데 생각보다 이게 사람들이 참여율이나 이런 게 좀 높지 않아가지고 음. 그럼 아예 이거 올해는 이제 사람들이 관광 오시는 분들하고 이 플로깅을 같이 경험하고 이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추억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 드리자라고 해가지고 네. 관광객이 오면은 저랑 같이 쓰레기를 같이 줍는 영상을 음. 촬영해가지고 네. 그걸 그분하고 인터뷰한 걸 활동하는 영상과 인터뷰한 영상을 같이 아. 편집해가지고 제공해드리는 바다소드 프로젝트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쓰레기를 줍지 않았을 때를 상상하면서 그 생명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해 만든 정크 픽처라는 것도 좀 네. 진행을 했었고요. 음. 그다음에 플로깅 지도,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어느 워크숍을 오는데 같이 뭐 플로깅을 좀 안내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몸이 하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울릉도 내 플로깅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다 음. 집어넣은 플로깅 지도도 만들고, 우와. 네, 뭐 울릉도 내 뭐 그 아이스박스가 계속해서 바다로 넘어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네. 이제 그 아이스박스 괜찮은 것들은 필요한 가격으로 갖다 주라고 하는 음. 아이스박스 자원순환 프로젝트도 진행했었습니다. 와.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모든 작업들을 혼자서는 못 하셨잖아요. 네네. 뭐 어떤 분들과 이런 작업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오다 보니까 네. 그때 좀 약간 합을 맞춰놨던 사진 작가나 디자이너 분들이랑 뭐 음. 기획자 분들이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 돌아가는 건 제가 전담으로 좀 많이 붙고 네. 이제 뭐 전문적으로 도와주실 분들은 이제 외부에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플로깅을 할 때는 뭐 마을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기도 하나요? 네, 저희가 한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중순까지는 이제 20명까지의 그 커뮤니티가 따로 있었다가 네. 이제는 기수마다 좀 약간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기수별로 운영을 해볼 음.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아이스박스를 재사용하는 뭐 자원 순환 프로젝트 말씀하셨는데 이건 네네. 어떤 건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양의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스티로폼 아이스박스의 원인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워낙 싸기도 하고 음. 워낙 가볍기도 하고 이게 변형도 좋기 때문에 그 어촌에 있는 곳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재료긴 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잘 사용하고 잘 폐기되면 되는데 음. 이제 저희가 또 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버린다고 하더라도 바람에 의해서 날리고. 바다로 네. 날아가거든요. 근데 뭐 여기 계신 그러니까 도민분들이나 가게에서는 아이스박스를 필요로 하고 음. 또 어떤 관광객들이나 뭐 주민들은 또 식료품을 받기 위해서 아이스박스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쓰레기통에 분리수거에 버리지 말고 필요한 가게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전달해 주자. 음. 그렇게 해가지고 132곳의 가게들한테 연락을 취해가지고 필요한 곳을 파악하고 그래서 이 가게들에서 이 아이스박스를 중고라도 필요로 합니다라는 걸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었어요. 아, 사실 육지에서도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필요하긴 하지만 섬인 울릉도에서는 진짜 뭐 하나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이런 아이스박스를 재활용한다는 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외지에서 온 청년들이 쓰레기도 줍고 자원 순환도 하는 걸 보면 주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반응은 좀 어때요? 물론 그러니까 뭐 육지에서 누가 와서 뭘 한다고 하면은 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데 일단 쓰레기 줍는 거에 대해서는 남녀노소 어느 정치색 뭐 다른 거 없이 칭찬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항상 좀 약간 칭찬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년 음. 차에는 뭔가 "너 왜 쓰레기 주고 다니냐?" 이런 것들로 가다가 뭔가 네. 2년 차부터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네. 그래 가지고 뭐 "좀 유명해졌네."라고 하는 그런 약간 뭐 그냥 놀리는 식의 약간 그런 것도 음. 좀 있고, 네. 지금 올해 3년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울릉도 안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는 팀이 있다더라라고 음. 하는 거에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좀 계획 중이거나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은 뭐 내일 다음 주에도 지금 대회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 네. 사회적 가치 대회라고 하는 그런 대회도 나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육지에 나와서 일단 뭐 울릉도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으면 최대한 날리긴 할 건데, 내년에는 약간 국민들 대상, 저희 울릉도민 대상으로 환경 크리에이터, 저와 같은 환경 크리에이터를 육성해 보고 싶은 음. 욕심이 있어서 그거 먼저 좀 진행을 해 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뭐 관광객이 저랑 같이 이런 플로깅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어떤 좀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역추적을 좀 연구해 보고 싶기도 하고, 음.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울릉도로 여행을 가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전해 주시죠. 제 명함에도 뒤에 써 있는데 그냥 "울릉도를 즐길 만큼 보호해 주세요." 라는 음. 말만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친환경 섬인 울릉도의 쓰레기 문제를 이렇게 플로깅 활동으로 풀어가고 있는 플로깅 울릉의 정대웅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